정리하여 기록했고 또 LA 올림픽 경찰서장, LAPD, 그 다음 고시청 수사기관에까지 다 그 자료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변호사 협회에 달려가서 이놈의 신분을 법무사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자의 윤리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네, 교민 여러분, 연습 트레이닝 게임도 없이 딱 한 번 주어진 인생 삶에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이쁘게 봐줄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태석 신부,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 네, 아프리카 수단에서 봉사활동하다가 대장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가 남긴 연습 없는 삶 행복하게, 네, 책을 읽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눈은 항상 사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쳐다볼 때 사랑하는 마음 눈으로 쳐다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긴 것을 볼 때, 네, 본 기자는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다.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라는 이 이태석 신부의 글 속에서 저는 무엇을 느끼는가. 많은 철학자, 사상가, 인생론자들의 말을 인용할 것 없이 함께 살아가는 이 코리아타운, 한인타운에서 어렵고 더욱 어려운 이 불경기 속에서 차마 노골적으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못할지라도 일부 수표가 부도가 나고 사채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찾아온 카스토마 손님을 일부 돈을 받아놓고 영문으로 번역해주고 대필해줘야 될 사람이 번역을 해주진 않고 오히려 상대 측에 달려가서 고소장이 들어온다 딜을 하는 이런 인간. 더욱이 여자들에게는 택시비 내놔라, 술값 내놔라, 각종 잡비까지 뜯어쓰고 그래도 끝까지 상대방이 제공한 서류까지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인간. 본 기자 경우는 이 방송을 통해서 폭로하니까 그제서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만은 또 한 사람의 고소장 의뢰인 500불 중에 300불을 해쳐먹고도 내놓지 않는 이런 뻔뻔한 인간들이 우리 한인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다. 이 신부님의 말씀을 그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나 잘 살겠다고 우리 동포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것도 과실, 인식이 없었던 과실이면 좋으나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적 행위를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이 법무사라는 자들 몇 사람. 본 기자는 결코 이 문제를 자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저는 여자 판사에게 각오하고 작심하고 말을 했습니다. 법정 동시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말을 했습니다. 저 인간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전문 상습 사기범이다. 처벌해달라. 그렇게 열변을 토했다. 저는 재판 청구권 이상의 입장에서 저는 진술할 수 있고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판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자를 처벌해달라. 저자를 처벌해달라. 30년 만에 목격된 저 사기범을 처단해달라. 그런 식으로 진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접근금지법에 대한 모순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자가 다시 말해서 상대방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서류도 돌려주지 않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전략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웠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판사들을 볼 때 저는 역시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배지분 씨, 김지분 씨입니까? 라스네임 김지분, 김한란 여사. 여러분들을 만나서 들어봤을 때 내 피 같은 돈을 해먹었다. 접수도 시키지 않고 고소장을 접수도 시키지 않고 고소장을 쓰지도 않고 돈만 받아먹었다. 돈 내놔라, 서류 내놔라 해도 서류 내놓지 않았다. 이런 자료들을 본 기자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이 세 케이스를 볼 때 저는 우리 교민들에게 특히 서울수원 대법관도 대법관이지만은 코리아타운에서 육가에서 법무사 행위를 하고 있는 이자 케네소 얼굴이 까맣잡잡한 이 친구 지능사기범 이자에게 본 기자는 너가 그런 짓을 계속할 때는 나는 언론에 보도한다고 했더니 손가락으로 권총을 모양을 내면서 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그놈이 내가 쏘려고 했다고 말을 했던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낸 이 자들의 행각을 볼 때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월간지 한국논단에서 보도했다. 결국 공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오늘까지 본 기자가 추정 보도했던 대로 북한에서 대남 서울을 향한 간첩단들이 내려와서 아지트 아닌 본부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 본부장은 북한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대남 총책이다. 이런 놈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빌딩에서 아지트에서 대남 공작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전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해서 한국논단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급 공무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느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공무원들이죠. 북한의 지령을 받느라 정신없다. 얘들이 국가 기밀들을 유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 입법, 사법, 언론, 문화 등 모든 분야에까지 군부에까지 정보기관에까지 북한 간첩들이 침투하여 압력하고 있다. 이들이 각 기관과 시민단체 강범위하며 혁명과 완수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언론기관까지 정보기관에까지 들어앉아 있다. 이 사실을 본 기자가 누차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한국논단이 확인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던 사실입니다. 본 기자 과거 정봉원 씨, 그 다음 노무현 전직 대통령, 황장엽 씨의 그 죽음들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그것을 1년, 2년, 5년, 7년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 배경들을 본 기자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다. 네, 옥상에서 떨어지고 부엉이 산에 떨어지고 모욕하다가 죽고 이것은 결코 자연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들이, 특수공작원들이 서울 정보기관 내 친북 세력들과 모의하여 죽인 것이다. 북한의 비밀들을 대북관계, 대남관계 모든 정보들을 노출, 폭로되지 않게끔 사진을 차단시킨 행위다. 이러한 본 기자의 추측들이 적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들어와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 아지트에서 남한에 있는 국가정보원 안에 들어앉아 있는 놈들과 모의하여 정몽원, 황장엽, 노무현 전직 대통령까지 등산하러 가는 등산로에서 제거해버린 이 사실들을 누가 밝힐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메일을 통해서 1차 제보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한국논단이 보도 내용들을 볼 때 생각, 예측, 추정만 했던 이 사실이 북한 대남 공작 부대가 팀들이 서울에 본부가 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약 5만 명의 이상의 간첩들이 침투해 있다. 적화는 됐다. 통일만 남았다. 황장립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정부에서 토의, 논의, 회의했던 그 기록들이 바로 북한 노스코리아 노동당 청사에 배달되고 있다는 사실.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국가정보를 비롯한 군정보기관 등등에 북한 간첩들이, 위장 간첩들이 침투해 있지 않나. 그것이 사실 드러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 기자가 조금은 눈물을 좀 머금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또 이번에 북한 장마에 관련해서 대북 지원 50억 원, 이런 것은 아마 국가정보원 안에서 판단을 하여 대통령에게 결제를 올린 것이 아닌가,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 화해와 남북 재통일에 첩경이 되는, 도움이 되는 바로미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북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덤벼들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 이것이 또 한 번 30년 만에 약 4차례 이상 배반을 당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기자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북한에서 탈북한 군 출신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이 제공들이 지금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사태 당시 북한군 61저격 여단 1개 대대병력, 제62저격 여단 병력 1개 대대병력 2,000명이 난파했다. 당시 대대장 이름은 이봉원이다. 이봉원. 광주 사태 당시 그는 광주 지역에 투입되었고 그로 인해서 김일성으로부터서 훈장을 받고 승진했다. 태천군관학교 학교장으로 승진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군관학교 출신 탈북자들이 제보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61, 62 저격 여단은 그 공수부대들은 특수 게릴라 팀들이다. 이들이 광주 지역에 침투했다. 병력 약 1천여 명이 한국군에 의해서 그 당시 전두환 군부가 파견한 공수부대 요원들에게 약 1,000명이 사살당했다. 그 죽은 사람들은 그 비석은 강원도에 기마가 있습니까? 북한군 5군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묘비에는 그런 묘비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영웅, 북조선에서 희생한 몸을 바친 영웅 전사들이여, 그런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광주 사태 당시 침투했다가 공을 남긴 이봉원 팀장은 김일성으로부터서 공화국 영웅 일당백 칭호 훈장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천군관학교 소장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배낭을 치고 개성에서 서울 남산까지 6시간 20분 만에 침투한 기록들이 있는 자들로서 지금 북한 특수부대 게릴라 팀들은 교육 현장에 광주 사태 때 탱크를 탈취하여 운전하고 한국군과 경군과 전투했던 그 현장 사진들을, 녹화한 사진들을 보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본 기자가 지난 2003년 보도한 이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번 폭우 사태는 하수구 등등 정책에서 상당한 착오를 범한
이변입니다만은 봉기자는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파고되는 땅굴이 서울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네, 땅굴 위에는 세멘트로, 그러니까 방수, 물이 새어들지 않게끔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빗물이 내려올 때